안녕하십니까, 연열입니다. 어제 여러분 보셨겠지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결과 홍준표 후보가 2위를 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위를 해서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후보 3명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원희룡 떨어진 후보 3명이 다 승복 선언을 했습니다. 승복을 하면서 이제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기가 기회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확정된 부분도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볼까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경선 마무리하면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 하면서도 당심이 아닌 민심이 자신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마주 부각을 했습니다. 부각을 하고 자기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저는 이게 보면 참 선거란 게 참 우습다는 이야기가 듭니다. 어떻게 국민의힘의 경선 보수 야권에서 경선을 했는데 민심에서 이긴 후보가 당심에서 지느냐. 국민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거죠. 국민들은 홍준표를 원하는데 당원들은 홍준표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측에서는 민심에는 민주당 역선택이 있다 하지만은 그건 입증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사실은 아이러니한 거죠. 앞으로 선거는 당원들로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표를 끊는데, 현재서 민심에서 홍준표가 이기고 당심에서 지는 참 그 바람에 지금 후보가 윤 후보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날 보면 윤석열 후보가 총 47.85%를 득표해가지고 홍의원 41.50%보다 6.35%포인트를 앞섰습니다. 앞섰는데, 이게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 의원이 48.21%로 윤석열 후보의 37.94%보다 크게 앞섰습니다. 앞섰는데, 당원 선거인단 득표 비율에서 윤 후보가 57.78%, 홍 후보가 34.80%로 아주 압도적으로 당원들이 지지를 했습니다. 결국 이걸 50%씩 합치다 보니까 47대 41, 6포인트 차이로 진 거죠. 이거는 참 홍준표 의원으로 봐서는 참 아쉽죠. 좀 자기가 페이스북에 선거 전에도 페이스북에 내가 당심에서는 지고 민심에서 이긴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하면서 아쉬움도 드러내고, 또 결과에서도 어떤 결과를 수용한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상당히 그날 승복 연설을 하면서도 제가 볼 때는 웃고 있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 노래가 딱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속을 얼마나 참 기가 찼다기보다는 참 제가 볼 때도 좀 아쉽다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기가 이 정권 교체에 나서겠다, 자기가 백의종군을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은 하늘이 문이 열려야 된다 하는 생각이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한테 졌지 않습니까? 지고 패배를 인정하면서 대통령은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번에도 또 했습니다. 또 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한다면 당심에서도 이긴 후보가 민심에서도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데, 이게 참 홍준표 후보 말 맞다나 어이없는 거죠. 민심에서 이겼는데 당심에서 지는 이런 정말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왔다. 그건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한계. 그 앞에 있었던 여론조사에도 20대는 3%, 30대는 9%, 40대는 8%, 그리고 398,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지금 MZ세대,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얻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아이러니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왜 다가가지 못할까? 왜 오대홍이 그렇죠.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홍준표다 하는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이 반성을 많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참 제가 하는 것도 좀 어떤 면에서는 많은 우리 구독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민심은 이기는데 당심에서 졌다. 그럼 풀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면 참 홍 후보는 어떤 면에서는 보수 세력, 대통령 19대 대선 때에서는 한나라당, 그리고 20대에서는 국민의힘, 이 당을 살리는데 불쏘시개의 역할은 확실히 했다. 19대 대선 때는 5년 전에는 정말 박근혜 탄핵 이후로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헤매던 한나라당을 겨우겨우 해가지고 대선까지 올라가서 그때 몇 프로죠? 20 몇 프로의 득표를 하면서 졌습니다. 엄청나게 사실은 성장을 한 거죠, 그것도. 그런 어떤 보수당을 살리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했고, 이번에도 이 경선을 그야말로 홍준표 후보가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재미있었죠. 여러 가지 좀 신조도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떻게 26년 당원 생활을 하고 당대표를 역임한 후보, 대선 후보를 역임한 후보가 이제 입당 3개월, 8월달 입당했으니까 석 달밖에 안 됐죠. 입당 3개월밖에 안 된 윤석열 후보에게 당심에서 지느냐, 당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지느냐, 이 부분은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홍준표 후보가 26년은 됐지만은 국회의원 5선을 하고 경남도지사를 2번을 했습니다만은 주류로 완전히 들어서지는 못한 것 아니냐. 보수 야권의 주류로 들어서지 못하고 결국은 8년 동안 경남도지사를 하고 또 이 대구에서 또 지난 총선에 됐죠. 그러니까 10년이라고 보면 10년 동안 떠나 있으면서 당이 많이 뭉그러졌다. 홍준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지금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26년을 한 당에 국민의힘의 몸을 담았는데 이렇게 당심에서 질 수 있느냐, 어떻게 입당 3개월밖에 안 된 후보에게 지느냐, 정말 이건 좀 아이러니하다. 그런 부분은 홍준표 후보에게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저는 봅니다. 저는 보고 정말 이게 여러 가지 올 선거를 보면서도 또 정말 당심과 민심은 참 격리가 많이 되었구나 하는 것도 많이 느끼지만은 그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출국 1차 경선 때부터 계속 압도적으로 이낙연 후보를 이겨왔는데 마지막 서울에서 열린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거의 더블 섞어라 졌지 않습니까? 65대 25인가 이렇게 졌죠. 35인가 하여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더블 섞어라 졌습니다. 져가지고 완전히 비상이 걸렸는데 결국은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과연 당심과 민심은 엄청나게 괴리가 되어 있구나. 민주당도 정말 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린다, 뭐 이렇게 평론가들이나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민의힘도 결과를 보면 당심과 민심의 이런 엄청난 괴리,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과제가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남겨져 있고 국민의힘 집행부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정말 이 물 위에 기름같이 국민의 마음을 잊지 못하는 그런 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결코 정권 교체도 유리하지 않다. 지금 정권 교체의 여론조사를 하면 50%가 넘어갑니다만은 거기에 너무 안주해서는 안 된다. 과연 이번 경선 투표 결과가 어떤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 단순히 민심은 역선택이 많았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과연 젊은 세대가 왜 국민의힘을 지지를 했는가? 그 가운데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한 건 물론 이준석 대표의 어떤 영향력도 있습니다만 16만 명이 늘었다지 않습니까? 있지만은 그 많은 국민의힘의 어떤 당원들의 어떤 지지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은, 젊은 MZ 세대들은 윤석열이보다 홍준표를 지지했는가? 그 부분을 한번 국민의힘 집행부는, 지도부는 정확하게 정말 분석을 해봐야 된다. 쓸데없는 변명으로 일관할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유사일로 지금 후보들이 다 문제가 많고 지저분한 선거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선거가 있을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비판이 일어나는 현실을 직시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국민의힘이 세대 교체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홍준표 후보의 어떤 그런 마지막 퇴장하는 모습, 정말 눈물을 감추고 웃고 있지만은 내가 웃는 게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